아, 신분 세탁이 많다고? 야, 잠깐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죽은 척 위장하고 지금 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신분 세탁한 거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미제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범인도 못 잡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덮여버린 사건들을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미제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파헤쳐보는 곳. 이곳은 바로 미제 사건 추리반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댓글과 공유는 저희 미제 사건 추리반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한번 미제 사건을 파헤치러 가보실까요? 오늘 미제 사건 추리반에서 읽어드릴 미제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실종 미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미제 사건부터 같이 추리해 보시죠. 첫 번째 미제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풍선 아저씨 실종 사건입니다. 사진 속 이분이 실종이 되신 것 같네요. 1번 사건 개요. 1992년 11월 23일에 풍선 아저씨란 별명으로 불리는 스즈키 요시카즈가 자신이 만든 박스에 풍선을 매달고 태평양 횡단을 도전하다가 11월 25일에 행방불명된 사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풍선을 매달고 태평양을 횡단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기괴한데요? 아니, 뭐 어쩌다가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지? 2. 스즈케 요시카즈. 스즈키 요시카즈는 1940년 도쿄에서 피아노 조율사 일가에서 태어나 구니타치 음악대학 부속 고교를 졸업하고 야마하의 계약사원으로 고가네이시에서 피아노 조율업을 했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음악 사업을 펼쳤으나 잘 되지 않아서 빚에 쫓기던 그는 비닐풍선 26개를 붙인 곤돌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곤돌라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다소 황당한 발상을 하기 시작했다. 스즈키의 판타지오는 1989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출품에 3천만 엔이 필요했고 기껏 출품에 성공했는데 회장 내 전시 위치도 영 좋지 않은 데다 박람회 자체도 흥하지 않았다. 결국 폭발한 스즈키는 박람회 마스코트 인형 옷을 입고 높이 30m의 탑에 올라가서 7시간이나 항의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정도로 판타지오의 진심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자신의 회사인 뮤직 앙상블이 5억엔 가량의 채무를 안고 최종적으로 도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가 파산했음에도 그는 본격적으로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좀 모험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신가 봐요. 풍선 아저씨는 1992년 4월 17일 의자에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동여매고 도쿄도 오타구 다마가와강에서 치바현 구주쿠리 해안을 향해 오후 12시 45분경 실제로 날아올랐다. 이때 15kg의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며 고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예정된 고도 400m를 넘긴 5,600m 고도에 도달하자 당황한 풍선 아저씨는 라이터로 5m 풍선 끈을 지져서 끊어내 겨우 고도를 하강시켰고 오후 1시 40분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도쿄도 오타구의 민가 지붕에 불시착했다. 이때 풍선 아저씨 자신은 왼손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지 테레비에서 현장으로 취재를 나오게 되자 다음엔 하와이를 향하는 모험을 계획할 예정이었다고 인터뷰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제 추리인데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 유명세를 약간 얻고 각종 방송에 출연을 해서 빠르게 갚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사실 자기 목숨을 이렇게까지 걸면서 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약간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 너무 도박 아닌가?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다고? 유명해져서 갚든 죽든 둘 중에 하나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나? 3. 판타지호. 그 후 반년이 지난 1992년 11월 23일 스즈키의 전화에 불려나온 도시샤 대학 교수 미와 시게오와 학생 7명, 아사히 신문의 통신국장, 전날부터 밀착 취재해온 후지 테레비 취재진, 그리고 스즈키의 지지자들이 한 곳에 모였고 그날 스즈키는 헬륨 풍선 여러 개를 단 판타지호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
원래 이날의 명목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었으며 판타지오가 120m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 일단 지상에는 착륙하였지만 갑자기 오후 4시 20분경 스즈키는 왜?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이후로 주위에 재질을 뿌리친 채 연습용 로프를 풀고 다시 상승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라고 묻는 사람들의 말에 그는 미국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고 제트 기류를 타면 40시간 내에 미국에 도착할 거라며 말을 남겼다. 어이 깜짝아.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소리는 넣지 말아주세요. 응? 그렇게 다음날 아침 6시 가족들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한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아침 해가 아름다워요? 이 미스테리 혹시 제 얘기예요? 아니 무슨 나한테 아니 실제로 이런 메시지가 가족들한테 왔다는 거잖아.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진정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 해상보안청에서는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를 받았고 판타지오는 25일 8시 30분에 미야기현 긴카산섬 동쪽 약 800km 공중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수색 헬기를 본 스즈키는 헬기를 향해 앉아있는 자세로 손을 흔들면서 SOS 신호를 중지했다고 한다. 당시 판타지오의 고도는 평균 2,500m로 높았을 때는 4,000m 상공까지 도달했다고 하며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은 신고자의 SOS 신호도 중지되어 계속 비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약 3시간 뒤에 판타지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수색기는 추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위 뉴스 사진이 판타지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누가 이렇게 다니노. 그 이후 스즈키와는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해상 어디에서도 스즈키와 판타지오의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바다에 떨어져 사땡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바다에 추락해 사땡했거나 살았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해 사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1994년까지는 호적상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뒤로 일본 민법상 실종 후 7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알래스카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루머로 밝혀졌고 1992년 12월 1일 하와이에서 시신을 발견해서 수습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루머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의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4. 음모론 다만 소지품으로 산소 충전기와 마스크, 일주일분 식량, 경위 경도 측정기, 고도계, 속도계, 해상 구조 신호기, 낙하산, 레이더 반사경, 휴대전화, 지도, 영하 60도 이하의 기온에 견딜 수 있는 방한복, 헬멧과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빚을 갚을 수 없어 인간 증발을 하려 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인간 증발이란 한 사람이 의도적, 자발적으로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일컫는 일본의 사회 현상이며 실제 일본에서는 해마다 약 10만 명이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이 실종돼? 아, 신분 세탁이 많다고? 야 잠깐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죽은 척 위장하고 지금 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신분 세탁한 거일 수도 있겠다.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도라이 아니야 진짜!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 야 진짜 진짜게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와 진짜 아이씨 깜짝 놀랐네. 그 풍선을 터트리고 있자냐 씨. 나한테 문자를 보내질 않나. 발신자 표시제한은 그냥. 자 일단은 두 번째 미제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미즈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동일하게 사진 속 여성분이 실종이 되신 것 같네요. 1. 사건 개요. 1994년 2월 19일 후쿠시마현의 미나미소마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마스야마 히토미가 귀갓길에 행방불명된 일본의 미해결 실종 사건. 2. 예비 신부의 실종.
실종자인 히토미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주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 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날이었다. 히토미가 실종되기 수일 전부터 그녀의 집으로 아무 말 없이 끊는 기분 나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하며 실종 당일에도 직장 전화로 마스야마 히토미 씨 계십니까? 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을 동료가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계획된 뭐 납치 이런 건가? 납치 아니야 이거? 해당 전화는 히토미의 결혼 상대자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로 이전에도 몇 번인가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동료는 증언했다. 또한 전화를 건네받은 히토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무언가 만날 약속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뒤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한 히토미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고 납치했네. 그 후 근무지로부터 500m 떨어진 공터에 히토미가 탄 자동차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발견하였고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과 선물, 자신의 소지품은 물론 소중히 여겼던 결혼 반지까지 그대로 차 안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아니 근데 보통은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나 무슨 일을 당했으면은 이렇게 좀 사건 현장이 깔끔하게 남을 수가 있나? 제가 추리하는 거는 일면식이 있던 사람을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근처에 차를 댄 다음에 소지품은 두고 몸만 나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건 현장이 깔끔할 리가 없잖아. 왜냐면은 납치범들이 걔네들이 막 끌고 가려고 하면은 뭔가 막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뭐 손톱자국이라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전 여친 만나러 간 거 아닐까? 전 여자친구가 불러내서 일본은 야쿠자가 많으니까 야쿠자를 시켜서 납치한 걸 수도. 전 여자친구가 미끼였던 거지. 근데 만약에 전 여자친구면 진짜 완전 또라이네. 일단 계속 읽을게요. 응? 다만 차 겉면에는 추녀라고 적혀있는 뾰족한 무언가에 긁힌 흠집 자국이 심하게 나 있었다고 한다? 뭐야? 아니, 내가 추리를 해보건데 그 전 여자친구가 이 사람 잡아다가 뭐 야쿠자한테 넘긴 다음에 너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 사람 재산에다가 추녀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3. 실종 직후 타임라인 1월 25일 사건 이후에 발견된 히토미의 메모장에 이 날짜로 결혼할 애인에 대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메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심시간에는 땡땡이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애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설마 했던 예감이 맞았었어? 그이는 그런 여자 모른다고 하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부정했다. 믿어야지. 2월 19일 직장으로 어떤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히토미는 이 전화를 받으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던 것을 동료가 목격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 근무하던 치과를 퇴사하여 귀가하였으나 이 후로부터는 행방불명. 그날 이후 히토미 씨의 차량에 추녀라고 긁힌 흔적과 차량 내부에 퇴사 선물 등 그녀의 물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 그 이후 일본 경찰청은 그녀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현재까지도 히토미 씨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시신이 따로 나온 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사라져버린 사건인가 봐요. 근데 어떻게 퇴사랑 딱 맞물려?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남자 스토커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일리 있어. 남편이 양다리고 전 여친이 그걸 알고 납치한 거 아님? 주인공 입장에서는 바람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바람핀 여자 입장에서도 이 사라진 여자가 바람핀 여자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야? 양다리여서 사실은? 일단은 조금 더 볼게요. 그렇게 실종 다음 해인 1995년 1월 4일 아이 좀 이런 소리 좀 넣지 마세요. 히토미의 집 앞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 씨발 깜짝아. 여보세요? 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 네? は？ 뭐야? 야 잠깐만 히토미의 집 앞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녹음 내용 그냥 그대로 들려준 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이런 거 무서워.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중년 목소리에 어떤 한 여성 히토미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히토미의 여동생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해당 영상은 히토미의 실종 다음에 1995년 1월 4일 히토미의 집 앞으로 걸려온 전화의 시... 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뭐야? 실종 다음에 히토미의 집에 전화가 왔는데 히토미가 전화를 건 거잖아 지금. 실종됐다며. 1년 뒤에? 뭔 소리지 이게 지금? 실종된 히토미는 생존해 있다고 해도 당시 22살이었지만 전화를 건 여자는 누가 들어도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고 전화를 추적한 결과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한 공중전화로 걸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은 더더욱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일본 현지 방송국에서도 해당 녹취 내용을 공개하였으나 사건의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자기가 히토미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전화인 거지. 실종 신고 못하게 하려고. 실종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척하는 거야? 오, 야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그러네, 여동생 괜히 전화 받고 더 희망만 가졌겠는데? 근데 여동생은 알 거 아니야. 딱 들어봤을 때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으면은 동생도 우리 언니 목소리가 아닌데? 근데 희망을 갖게 되잖아 사람이. 4. 범인은 누구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인은 히토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같지만 전 여자친구는 해당 날짜에 오사카 출장 중이었으며 알리바이가 입증됐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한다. 뭐지? 그럼 더 이상한데?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자기가 오사카 출장하는 날에 사람을 쓴 거 아니야? 그러나 히토미의 메모, 자동차는 물론 소지품도 무엇 하나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점, 차 외부에 아기로 쓰인 글자가 남겨져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 범죄가 아닌 원한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와 히토미의 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전 여자친구가 야쿠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주를 받고 살해되었다거나 히토미가 실종된 뒤 히토미의 애인과 전 여친이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등 루머가 돌았으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현재까지 없다. 뭐야 이거 누가 죽인 거고 저 낙서는 누가 한 거야? 근데 나는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전 여자친구가 야쿠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주를 받고 살해했고 그냥 그 딸은 출장 갔고 아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겠지. 너무 잘 죽여놔서. 다만 히토미의 애인이 실종 후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실종된 것입니다. 에? 뭔 소리야? 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짚히는 점이 있는 듯 보인다며 일본 대중들은 말했다. 실종이 되고 나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 3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으며 경찰과 가족들은 아직까지 히토미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고 한다. 전 여친이 사주하고 범죄는 주변 사람이 실행해서 알리바이 그러니까 확보한 나도 거 약간 그 아닌가? 생각이야. 이 메모. 점심시간에 땡땡이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 남친 입으로 스스로 증발한 거라고 한 게 깨름칙함? 근데 만약에 남편 말이 맞다고 하면 그게 팩트라고 하면 이 여자도 자기만의 이유 때문에 신분 세탁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 그리고 아까 전에 채팅창에 일본에는 돈 주면은 신분 세탁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방금 전에 채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한 거 아니야? 돈 주고 전 여친 통화 내용이나 막 이런 것들 장치 설정해가지고 실종 사건처럼 납치된 것처럼 처리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신분 세탁해서 그냥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단서가 좀 부족해가지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미제 사건 추리반에서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미제 사건을 같이 추리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 미제 사건 추리반은 계속 운영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